지금 딱 8일 만에 5만 명이 움직였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르게 사람이 모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5만 명이 모였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뉴스 한 줄로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서 빠져나갈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히 22%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5월 13일이었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련된 청원들, 한 절로 줄이면은 코인 거래에 붙이는 세금, 이거 없애달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받기 시작을 했었고, 하루 만에 5천 명을 넘었고요. 며칠 만에 1만 명, 드디어 5만 명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받게 되면요, 이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짜로 안건으로 다뤄지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청원 정도가 아니라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과 다음 달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데일리, 이투데이 같은 매체들이 보도를 남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이 청원이 왜 이렇게 빠르게, 또 왜 이렇게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22%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코인 거래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해서 번 수익에 대해서 22%, 그러니까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떼가게 됩니다. 이 22% 안에는 지방소득세 2%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1년 동안 코인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 22%가 붙게 되기 때문에 계산드리자면 165만 원이 세금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첫 번째 신고는 2028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오시면 그냥 세금이 새로 생기는구나, 뭐 이 정도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코인을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팔면은 세율이 확 낮아집니다. 소득에 따라 가지고 0%부터 20%까지인데 가장 낮으면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독일은 더 파격적이죠. 1년 이상 보유한 코인을 팔면은 세금이 0원입니다. 완전 비과세인데요. 일본은 더 재밌어요. 일본은 과거에 코인 수익에 대해서 최고 55%까지 세금을 매겼던 나라인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 투자자들과 코인 회사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중이고, 세율을 20% 단일 세율로 낮추고요. 손실 났을 때 그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공제받는 제도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런 장치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장기 보유 혜택이 없어요. 1년을 들고 있든 10년을 들고 있든 똑같이 22%입니다. 손실 났을 때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공제받는 제도, 그러니까 손실 2월 공제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아니면 일반 투자자한테 사실상 부과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코인에는 25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22%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지금 청원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있는 상황이고, 청원에는 충분한 제도적인 기반과 투자자 보호장치, 국제적인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풀어서 쓰자면 이겁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보호장치도 없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너무 가혹한 상황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빨리 떼려고 하는 거냐. 이게 5만 명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짚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죠.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023년으로 한번 미뤘고, 또 2025년으로 다시 한번 미뤘고, 2027년으로 세 번째 미뤘습니다. 세 번이나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미뤄졌을까요? 투자자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표심이랑 직결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정말 단호합니다. 올해 7월 달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거다, 이런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진짜 강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이번 5만 명 청원이 8일 만에 터진 건데요. 절대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청원이 진짜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코인 세금이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으니까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될 거다. 이건 확정인 상황이에요. 다만 회부된다고 그게 곧 폐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고요. 본회의까지 통과해야지 진짜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를 꼽자면 완전 폐지보다는 다시 한 번의 유예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은 이미 3번이나 유예된 이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유예 카드를 쓰는데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2027년 1월 이 시행이 다가올수록 투자자 반발세는 더 커질 거고요.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위원들이 이 표심을 무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행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행정부는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완전 폐지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한번 만들어진 세금이 통째로 사라진 사례를 드물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2027년 이 시행을 한 번 더 미루거나요. 25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올리거나요. 또 손실 2월 공제 같은 보완 장치를 붙이는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의 추정이고 또 실제 결과는 다음 달 상임위 논의 이후에 더욱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셔야 될 건요. 청원 동의 기간이 6월 12일까지입니다.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2027년 1월 1일 과세가 그대로 시행된다. 그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이 자정의 코인 가격이 취득가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면요. 세금 계산할 때는 1억 5천만 원에 산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거고 이건 투자자한테 유리한 장치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과세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적용되는 얘기겠죠. 결국에 5만 명의 청원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강행 입장이겠지만 과거 3번 유예된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유예될 가능성 가장 현실적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까지 청원 동의는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유예되지 않고 정말로 2027년 1월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은 그 직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들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반등은 찾아오고 리플의 반등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시점과 반등의 목표 타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했었고 또 그때 못 팔았던 기업들 이만큼이나 보유했으니까 얼마에 팔아야겠다. 이런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팔아야 될 금액들을 놓치고 다시 한번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이 무리한 타점보다는 현실적인 구간에 걸어놓고 욕심보다는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 반응과 대응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스쳐 지나간 수익률보다는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과거에 아쉬웠던 상황들과 순간들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